이지 선생님의 이지한 사회입니다. 오늘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두 번째 파트인 자주 독립국가의 선포를 할 차례예요. 자주 독립국가가 뭐냐면 스스로자, 주인주, 그리고 홀로독, 설립.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선포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 뭐 했냐면 개항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까지가 있었는데요. 갑신정변까지 지나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 있었고요.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의 간섭이 심해졌다. 그런 여러 가지 간섭이 심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들로 통해서 또 오늘날 할 것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제 자주독립 국가를 세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대한제국을 세운 까닭. 이 자주독립 국가의 이름이 뭐냐면 대한제국입니다. 그 대한제국을 세운 까닭에 대해서 오늘 할 거고요. 어떤 큰 사건 있었냐면 갑오개혁, 을미사변, 그리고 아관파천, 독립협회, 대한제국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894, 95, 96, 97,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용어들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갑오개혁입니다. 1894년 7월 달에 생겼는데요. 왜 갑오개혁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조선 후기 사회는 많이 혼란했던 상황이었어요. 뭐로 인해서? 정변으로 인해서, 그리고 농민운동으로 인해서 많이 혼란한 상황이라서 이제 조정에서 안 되겠다. 나라의 낡은 제도를 바꾸고 근대국가로 바뀌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근대국가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개혁했는 게 갑오개혁이에요. 갑오개혁 이름 붙이는 거 우리 그 전에 있었지요. 갑오년에 일어난 개혁이라서 갑오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갑오년은 1894년 갑오년입니다. 어떤 개혁이 있었냐면 신분제도를 없애자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없애자. 과거제도는 뭐였어요? 우리 유교사상, 성리학이나 유교사상을 우리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시험 친 것들이 과거 제도가 많이 비중이 차지했는데 이거는 이제 근대적 지식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지 말자 라는 게 과거 제도를 없애는 거고요. 뿐만 아니고 조세 제도도 개혁합니다. 그래서 급납제, 이제 근대 화폐 제도를 도입을 해서 조세 제도를 개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유교로 인해서 많이 차별을 받았었는데 과부들, 남편이 죽은 과부들은 다시 다시 집을 만들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찍 결혼하는 거를 조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혼 금지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나이가 10대 중후반에 있는 여자가 어린아이 8살짜리 신랑을 데리고 사는 게 우리 조혼이에요. 꼬마 신랑 아니면 둘 다 어린 신랑 신부들이 결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혼인데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거겠지요. 집안끼리 결혼이니까. 그래서 조혼을 없애는 그런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을 되돌리면 우리 갑신정변 때 내놨던 그런 의견들이 여기에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나라의 질서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근대국가로 발돋움을 하려고 갑오개혁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대한제국 수립 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아니네. 나 이게 제일 힘들어. 내려갈게요. 자, 청일전쟁 후에 일본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왜? 일본이 승전국이었으니까. 그래서 조선은 더 이상 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없었다.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청에게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에 요청하냐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부인인 민씨 정권, 민씨 주변에는 민씨 정권이랑 같이 친러파, 러시아의 친한 파들을 친러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민씨 정권과 친러파의 도움을 요청해요. 러시아에. 그렇게 되면서 죄송해요. 잠시만. 오케이.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도움을 요청했냐면 일본이 이런 야욕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지금의 러시아는 조금 영향력이 적지만 그래도 크긴 크지만 그때는 영국과 함께 최강의 국력을 자랑했던 곳이 러시아예요. 대단한 나라였죠.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삼국 간섭을 합니다. 일본에 이제 라오뚱반도를 반환해라. 중국의 것을 반환해라. 왜냐하면 니들이 야욕을 품고 있으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왜 저 얘기가 나왔지 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유를 파악했어요. 연유를 파악하니까 그 뒤에 친러파라 민씨 정권이 러시아에 얘기한 게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이 받은 이토 히로부미가 미우라라는 일본 대사를 불러서 민씨를 죽여라. 국모가 되거든요. 왕의 부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부인을 죽여라. 사살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미우라는 뭐였냐면 그때의 힘 있는 사람들, 정치가, 신문사 사장, 여러 사람들을 깡패처럼 위장을 해서 경복궁에 밤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민씨를 죽이고요. 그 시신을 불태웁니다. 흔적을 없애려고 어떻게 죽였는지를 않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슬프죠. 그 상황이 뭐냐면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이 뭐냐면 을미년에 일어난 나라의 그러니까 슬픈 일, 큰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사변이 뭐냐면 전쟁에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경찰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무력을 사용해서 왕이나 왕비 등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을미년에 일어나서 왕비를 죽인 사건이 을미사변이 됩니다. 국모시해 사건이지요. 그래서 어디에서 경복궁에서 국모를 시해, 죽이는 걸 시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변,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해서 을미사변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모를 죽였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지. 이런 와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을미 개혁을 일본이 합니다. 개혁? 괜찮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제일 큰 사건이 뭐냐면 단발령이 시행돼요. 우리 그때는 선비들 이렇게 상투를 해서 갓을 쓰고 있었잖아요. 머리는 뭐 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의 일부이다 라고 했는데 머리를 자르래.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단발령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을미개혁의 단발령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항일 의병이 일어납니다. 일본 실은 타하면서 의병 사건이 일어나고요. 실화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점점 크게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안 되겠다. 국모만 죽여서 끝나는 거 아니겠다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뭐 했냐면 고종을 경복궁에 가두고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너무 슬프지요. 엄마는 나라의 어머니는 시해가 되고 아빠는 나라의 아버지는 경복궁에 갇혀서 24시간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고종이 자기 부인이 사살된 경복궁에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러시아에 있는 공사관으로 옮겨가는 아관 파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1896년 2월이고요. 명성황후 시해는 언제 됐냐면 95년 10월이었어요. 부인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경복궁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아관 파천이
이 1896년이 되고요. 러시아는 아간 파천이 일어나면 자기가 이제 조선의 왕을 보호해주고 있지. 그러면 니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 와서 그러면 보호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뭐냐면 잘 됐다. 이제 조선에 있는 여러 가지 이권을 권리를 가지고 와야겠다 하는 거예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권 침탈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고요. 러시아로 갔으니까 친러파들이 장악을 하게 되겠죠. 러시아랑 친한 사람들이 장악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이권을 침탈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광산 채굴권, 경원 종성 광산 채굴권이 뭐냐면 광산에 있는 것을 다 캐면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이런 권한. 그리고 저탄소설치권, 압록강 유역과 울릉도 산림체벌권. 산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다 자르면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는 그런 산림채굴권 뿐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총 17개 이권을 가져갑니다. 러시아에서. 이때 잘 됐다 싶어서 다른 열강들도 이권을 침탈합니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전차 철도 부설권, 산림체벌권, 금강, 그러니까 금이 있는 광산의 권한을 가져가요. 거기서 다 캔 금은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죠. 광산 채굴권 이런 것들이 다 가져가요. 왜?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와 여러 열강들이 이권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기틀이 흔들립니다. 왕은 도망가 있는 상황, 힘센 나라들은 와서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우리 엄마랑 아빠는 도망을 가 있고 옆집 아저씨가 우리 문 열고 와서 우리 집에 있는 TV도 들고 가고 냉장고도 들고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슬프지요.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자주 독립의 위협이 받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주 독립 위협이 발생되었다. 이런 것도 일어나면 항상 누가 슬퍼요? 백성들이 슬프게 되겠죠. 이런 많은 슬픔들에 의해서 열강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때 뚱뚱뚱 너무 올라갔다. 뚜둥. 미안, 나 이게 제일 힘들어. 오케이. 자, 서재필이라는 사람 기억납니까? 우리 언제냐면 갑신정변 때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19살이에요.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19살인 서재필 미국에 이제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미국으로 피신가 했는데 이제 그래서 피신가 했는데 자기가 죄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귀국을 1895년에 나라로 돌아옵니다. 12월에 이제 명성황후 시해된 한 2달 뒤쯤에 돌아오면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독립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이 뭐냐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한 신문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왜 중요할까라는 거를 생각하면 최초의 한글 신문이에요. 한글로 다 적혀져 있는 신문이고요. 뿐만 아니고 영어와 혼용되어 있다. 영어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뭘까? 한글 신문이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뭐 신분, 지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한글을 다 읽을 수 있겠죠. 영어로 돼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나란 일을 알기 쉽게 되어 있고요. 내용은 관리들 비판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애국심을 높일 수 있겠고요. 자주 정신이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돼요. 왜 만들까? 우리 갑신정변이 왜 실패했다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민중의 지지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개혁해야겠다 생각은 했겠지만 백성들은 왜 개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민중의 힘이 있어야 되겠다. 백성의 힘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민중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를 세우게 되고요.
우리 이제 독립한 거를 해야 되니까 뭐 했냐면 독립문을 세우게 돼요. 독립문은 그 전에 있는 영음문을 헌자리에 세웠거든요. 헐어서 세웠는데 영음문이 뭐냐면 중국에 있는 그런 사신들을 영접하는 곳을 영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독립을 해야 되겠지. 그럼 중국에 더 이상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것을 헐고 뭐를 했다. 독립문을 세워서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하는 게 독립문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 교과서에 보면 만민공동회 있어요. 요렇게 만민공동회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죠. 최초의 근대적 대중집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중집회고요. 왜? 민중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최초의 근대적 대중집회 어떤 말 일요일마다 1년 동안 계속 열어서 1년에 거의 34회 정도 열었대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비판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것들 러시아의 내정 간섭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 내정 간섭 중에 있겠죠. 아간 파천 때문에 그리고 열강들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을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바로잡자라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요. 자, 독립협회에서 이런 거를 보니까 고종이 와 대단하네 자주독립의 의지가 국민들이 대단하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 라면서 생각을 해서 나 돌아갈래 라고 얘기하면서 고종이 황국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도저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인이 죽은 경복궁에는 못 가서 어디로 가냐면 경운군으로 가요. 덕수궁이거든요. 지금의 덕수궁이랑 이름 붙은 경운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옮긴 다음 뭐를 세우냐면 대한제국 두두두두두두 대한제국을 세워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대한제국의 수립입니다. 대한제국이 1897년 10월에 세우고요. 제국 우리는 그전에는 그냥 나라였어요. 그냥 나라인데 제국은 뭐가 다르냐면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황제, 왕위의 황제가 있거든요. 이 황제는 청나라, 그전에는 송, 원, 명, 청이죠. 이런 커다란 사이즈만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거기에 밑에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보다 한 칸 밑에지요. 그런 왕인데 이제 제국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에서만 쓸 수 있는 연호도 생겼어요. 광무 1년, 광무 2년. 그전에는 우리 뭐 했냐면 세종 1년, 세종 2년. 그냥 그러니까 왕이 몇 해째 됐는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제국이 세워지고 몇 년인지라고 연호가 붙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요. 즉위식은 어디서 있냐면 환구단에서 있는데요. 환구단은 둥근 언덕구예요. 둥글환 언덕구. 둥글게 올라와 있는 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인데 그게 왜? 이런데 황제는 천자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 천자로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하며 우리나라는 그 전에 제사를 직접 못 지냈거든요. 그래서 천자로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근대적 자주 독립 국가를 선포합니다. 글자 모르면 교과서 참고해주세요. 근대적인 자주 독립 국가를 선포하게 돼요. 1897년 10월 12일 이렇게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고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광무 1년이니까 무슨 개혁? 광무개혁을 합니다. 드디어 이름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우리 연호 이렇게 붙여 연호가 아니고 그 해에 맞는 거를 붙였는데 이제 광무개혁이 되는 거예요. 광물년. 1897년부터 1904년까지인데 안타깝게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납니다.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늑약이 일어나면서 을사늑약 전까지 이렇게 광무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산업,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뭐 전기와 교통시설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는 회사, 공장을 지었다라는 거고요. 교과서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교육에서는 뭐 근대식 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것들. 그래서 국가산업진흥책을 전체적으로 다 했는 게 광무개혁입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 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혁을 했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뭐 했냐면, 가보개혁, 가보년에 일어난 개혁이었지요. 우리 가보개혁 어디에서? 조정에서 있었고요. 신분제도, 그리고 뭐 과거제, 조세제도, 그리고 여자의 재가 허용까지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자,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거 싫었던 누구? 일본이 누구를 죽였다? 우리나라의 왕비를 죽이는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 왕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 을미사변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고종은 어디로 갔다?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옮겼는 게 아간 파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 힘들다. 우리나라 많이 힘들어졌네 하면서 미국에 돌아온 서재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독립협회가 세워지고요. 독립협회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제 자주 독립국기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우리 고종이 돌아오면서 대한제국을 만들었다. 까지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 광무개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달라진 점들이 많거든요. 이때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세요. 이상입니다. 바이바이.